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핀텔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텔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7,500원에서 8,900원이었고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상단인 8,9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단인 8,9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수요 예측 결과는 조금 엇갈립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평소보다 적은 총 642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558.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경쟁률입니다. 이번 청약의 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지만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경쟁률만 높이는 무실적 외국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기타 기관 투자자가 많은 점은 단점입니다. 종합경쟁률 558.92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탑 머티리얼보다는 높고 범한 퓨얼셀보다는 낮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상단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317건입니다. 그러나 밴드 하단에도 적지 않은 39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33.39%입니다.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최근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비교해 볼 때 상단 초과 비중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모델 솔루션의 92.03%보다는 크게 작고 RP바이오의 77.54%보다도 작습니다. 심지어 상단 초과 비중이 작았던 탑 머티리얼의 43.19%보다 작습니다. 이처럼 상단 초과는 33.39%이지만 상단이 제일 많은 57.22%를 차지했습니다. 다수의 수요 예측이 상단 초과와 상단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과 하단 미만도 아주 작지는 않은 9.39%입니다. 상단 이상은 90.61%입니다.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고 상단 초과가 많지는 않았지만 상단 이상 수요 예측이 몰려있는 편이라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50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7.70%로 소수의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량으로는 조금 더 많은 8.74%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내역을 기간별로 보면 장기인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15일, 1개월보다 더 많긴 하지만 수치가 너무 낮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핀텔의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인 16.34%보다는 매우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 12.84%보다 낮습니다. 올해 공모주 중 오토엔보다는 조금 높고 범한 퓨얼셀보다는 낮은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핀텔는 경쟁률은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낮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핀텔보다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 공모가의 31%까지 상승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3일 만에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텔의 청약은 10월 11일 화요일 시작하여 10월 12일 수요일 마무리됩니다. 몇몇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스펙인 NH 스펙 24호, 한국 제11호 스펙, 하나금융 25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동일하고 일반 종목인 플라즈맵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핀텔의 청약을 진행하는 대신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0월 20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일은 변경이 가능하니 상장 라이브에서 확정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5.0%로 소수입니다. 배정된 주식을 직원 수를 나누면 1인당 약 2174주,
공모가 기준 1,934만 원입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아 배정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2,000원이지만 모두 2023년 7월 6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장 전 미리 부여되었었던 우리사주조합에게 부여된 11만 7,125주는 상장 이후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45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기간 중에 계좌를 개설해서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일반 그룹의 경우 총 2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1,125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20주입니다. 핀텔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89,000원입니다. 이어서 핀텔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텔에 확정된 공모가 8,9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886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82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낮은 편인 27.34%이고 시가총액이 작아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42억 원으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1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25.5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22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0.21%, 공모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51.43%, 일반 청약자가 18.37%입니다. 기존 주주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기에 금액으로는 73억 원입니다.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실명이 적혀있는 개인 주주 1명과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텔의 소액주주가 무려 536명으로 매우 많습니다. 핀텔은 일부 우리사주 물량 등이 비상장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 거래 가격을 그대로 참고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거래 가격이 7,5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이 신주 모집 100%입니다. 이번 공모는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최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에 따라 큰 폭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유일로보틱스보다 크고 SBB테크 모델솔루션 이노르스 등보다는 작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텔의 매출 대부분이 에이벡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에이벡스는 CCTV 등의 영상에서 객체를 추출하여 감시 등에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수주 내역 및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 매출이 국방부나 지자체와 같은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 손실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없는 상태이기에 공모가는 2024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당기 순이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핀텔의 2022년 상반기 매출이 4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억 원으로 적자이지만 2024년에는 현재 매출보다도 훨씬 큰 109.5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할 수 없거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수익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또한 단독 상장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인 점. 2024년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점은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내 납품으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가 수요 예측에 비해 높아 보이는 점. 비상장 거래로 공모가 이하로 거래된 건들이 있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델 솔루션과 동시 상장한 이노룰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작은 편이었고 가치와 무관하게 한 주당 가격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몰리며 개장 후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모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과 성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관망하시고 유통 물량과 단독 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청약 경쟁률을 참고하시고 적당량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시고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스펙과 플라즈맵과 비교하여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